자, 그럼 제가 사직이 해고로 바뀌는 진짜 마법 같은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건은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구라 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모모임 평정 이종원 노무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100건 이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100건이 많은 것이냐고 물으시면 저는 노무사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1,000건 이상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표에 비하면 아직 10분의 1 정도밖에 수행하지 못했고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 너 혹시 100살까지 현업에서 일할 생각이냐? 라고 묻는 분도 계시는데요. 100살은커녕 70세가 넘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거고 60세만 넘어도 사실 현업에서 실무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해구라 광장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고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수임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목표 달성하는데 저도 꼭 힘을 보태고 목표 달성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무엇이죠? 오늘의 주제는 사직이 해고로 바뀌는 마법인데요. 왜 마법이란 표현을 썼냐면 마법이란 것이 만화나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현실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실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또는 판결받는 비율이 제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는 10% 정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연노무사님이 조사를 잘 해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0%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해놓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봐야 사실 시간과 돈 낭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무사로서 활동한 지 이제 15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15년 전 노무사 활동 초창기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회사의 강요를 이기지 못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내 의사와는 상관없는 사직이니까 이 사직은 무효다 라고 주장하면서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비중이 줄지를 않았어요. 저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위임받아서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질 것 뻔히 알면서 사건을 수임하시다니. 소위 모 법인에서 많이 한다는 착수금 장사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연노무사님. 연노무사님 대표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번 방송 찍으려고 그동안 수임했던 사건 기록을 쭉 살펴봤는데 사직서 제출한 근로자 사건을 지금까지 딱 2건 맡아서 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2건 모두 한 10년 전 노무사로서 처음 수임했던 사건과 바로 그 두 번째로 수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노무사 수습 마치고 바로 기업체 들어가서 한 5년 근무했으니까 실제 현업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상 1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 그리고 두 번째 수임한 사건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들 이기셨나요? 네, 둘 다 졌습니다. 저는 노동위원회 사건을 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2패를 안고 시작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비로소 첫 승을 거두고 그게 기점이 되어서 많은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 첫 승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근로작성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도 사실관계는 엄청 불리했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노동위원회 사건 서면 제출은 평균 2회 정도 하는데 그 당시 초창기 사건들 보면 서면 제출을 4번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 사직서 쓴 사건들도 보면 첫 번째 사건은 3번, 두 번째 사건은 4번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둘 다 신문회의 전날까지 막 제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직서 제출한 사건임에도 다툴 만한 여지가 좀 있었던 사건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다툴 여지가 없었던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노무사 초창기에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경험과 실력은 없는데 의욕과 열정 하나만큼은 하늘을 뚫을 기세잖아요. 연노무사님도 그랬었죠? 에? 그 당시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임에도 반드시 이긴다, 이길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노무사님은 사직서 제출한 사건은 맡으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리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노무사 초창기에 그렇게 지도해줄 선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좀 무모하다라고 보여지는 경험 또한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마인드와 자세를 그때 스스로 장착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사직서 제출했음에도 이기는 그 10%의 사건, 즉 상위 10%에 들려면 어떤 경우여야 될까요? 네,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해고로 판단되는 사실상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은 그 사직서 제출 행위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받는 것 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노동법이 아닌 민법 제107조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해고를 다투는 경우는 100이면 100, 전부 자발적 사직인 경우보다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경우, 즉 권고사직인 경우잖아요. 그럼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을 때 근로자가 저 싫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회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고해서 결국 사직서를 받는 경우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상대방인 사용자가 진위 아님, 즉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정확히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근로자가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위 법리가 인정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초창기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을 2건이나 맡았었는데요. 지금 연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는 근로자가 나 사직할 생각이 없다라는 사실을 회사 쪽에다가 계속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강요는 뭐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사직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의사가 아예 그냥 진위로 판단이 되어버려서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회사에 사직할 생각이 없다고 말까지 했고 그럼에도 회사가 수차례 강요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직했는데 그게 진위로 판단된다고요? 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직서 제출 전에 사직할 생각이 없다고 수차례 말을 했음에도 사직서를 결국 제출했다면 사직 거부는 근로자의 과거 의사일 뿐 사직서 제출 그 당시 그 시점의 의사는 사직서에 명기된 사직하겠습니다로 간주되고 효력도 역시 사직서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 제출한 근로자 사건 이기기 진짜 쉽지 않네요. 저는 사직서 제출한 사건 맡아 이겨서 상위 10% 안에 드는 것이 목표인데 대표님 사직서 제출한 사건 하나 수임해서 제가 해보면 안 될까요? 연노무사의 그 목표 의식만 제가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 제출한 사건은 노무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2연패를 하고 난 후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 즉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상담도 수임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질 것이 뻔한 사건인데 수임받는다는 것은 의뢰인뿐만이 아니고 저희 법인에게도 손해예요. 수임 안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와 진짜 끈질기네요 연노무사님. 수임한 사건을 그렇게 끈질기게 한번 파고들어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사직이 해고로 바뀌는 진짜 마법 같은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건은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첫째, 근로자 집단에게 사직서를 받고 그중 일부를 사용자가 선별 수리하는 경우. 둘째,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받고 그 조건이 달성되기 전이거나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사직 처리하는 경우. 셋째, 사직할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 예를 들면은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하거나 어떤 처우에 대해서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음이 증명되는 경우. 넷째, 격분해서 홧김에 또는 만취한 상태에서 사직의사 표시를 한 경우. 다섯 번째,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사직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한 가지 경우를 더 덧붙이자면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직하겠다라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직하고자 하오니 제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 즉 사직을 청하면서 회사의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철회가 가능한데 이 경우도 다투어 볼 만합니다. 이야, 제가 들어보니 마법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할 일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저는 오늘 주제인 사직이 해고로 바뀌는 마법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에도 수십 또는 수백 건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는 행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 및 비즈니스 목적의 통화, 이메일, 발송 등 대부분 우리들의 의사표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를 한 후에 그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면서 내심의 의사와는 다른 것이었으니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법에서 허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점에서 음식 100인분을 예약해놓고 노쇼를 하면서 사실 저는 그 음식점에 갈 내심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예약한 것이다. 내 내심의 의사와는 다른 예약이었으니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입사 지원자에게 인사 담당자가 최종 합격 통지를 해놓고 그래서 입사 지원자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까지 시키게 한 다음에 갑자기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사 담당자의 합격 통지는 내 내심의 의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에 과연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음식점 주인과 입사 지원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마지막 질문과 함께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사건 관련 의뢰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컨택 포인트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부탁드리고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해고라 광장을 운영 중인 노무법인 평정 이종원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